자, 배출 설비입니다. 제조소의 배출 설비는요. 자, 가연성 전기 또는 미분이 체류하는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전기 또는 미분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분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분을 옥 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그랬는데요. 자, 배출 설비 기준입니다. 국소 방출 방식이 있고요. 전역 방출 방식이 있습니다. 자, 전역 방출 방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요. 여기 보시면 위험물 취급 설비가 배관 이온만으로 된 경우, 배관 이온만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특정 부위만 어떻게 배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조소에 칸막이가 있다든가, 여기에 칸막이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위험물이 여기에만 설치가 되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요 부분만 우리가 배출을 해내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국소 방출 방식이라 그러고요. 이게 배관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전역 방식을 해야만 유효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전역 방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강제적으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송풍기나 이런 걸 사용한다는 게 배출기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송풍기 이렇게 그 펌프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배출 능력이 시험에 나옵니다. 배출 능력 보시면은 국소 방출 방식 같은 경우는요. 그 국소 우리가 이게 요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요 부분을 우리가 국소로 방출한다 그러면은 요 용적 이렇게 그죠? 요 용적의 몇 배? 20배 1시간당.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배출돼야 되는 그 국소가 만약에 1m 삼성이다. 그 부피가 그러면 1시간 동안 얼마만큼 배출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배출기를 써야 되냐면 요거의 20배인 20m 삼성만큼을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소 방출 방식 같은 경우는요.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체크합니다. 전역 방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요 바닥 면적 1m 제곱당 18m 삼성 이상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배출 능력. 국소 방식 같은 경우는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기억을 하시고요. 전역 방식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1m 제곱당 18m 삼성 이상. 그죠? 기억을 하시고요. 자, 급기구. 공기를 안으로 집어넣는, 그죠? 급기하는 거죠. 그죠? 급기.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높은 곳에 설치하고요. 가는 눈에 구리망에 인하방지망. 인하방지망이라는 것은요. 요렇게 만약에 급기구가 있으면 급기구에 요렇게 구리로 된 망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망을. 이렇게 망을 사용하면요. 전기가 요 망을 만약에 이렇게 망이 있으면은요. 전기가 요 망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망이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요 망에 부딪혀 가지고 액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액체 상태가 되어 가지고 인하를 방지시킨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인하 방지망이라고 그럽니다. 자,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인 곳에 연소 우려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그런 거죠. 그죠? 지상 2m 이상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인 곳에 설치한다. 그리고 급기구에는 구리망으로 인하 방지망을 설치한다. 요거 체크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그 다음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게시판 주의사항의 표시인데요. 이거 위험물 할 때 했습니다. 자, 인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요, 다 주의죠. 그죠? 주의가 3개 있었어요. 그죠? 그죠?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하위주의, 하기주의,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게 주의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인류 위험물 중에 우리 알칼리 검수의 과산화물, Na2O2 하는 거요. 뭐 K2O2 하는 거요. 그죠? 무기과산화물 하는 거죠. 그죠? 얘네들은 물과 반응하면 산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얘만 물기연금이에요. 그죠? 물기연금이다. 그래서 인류 위험물 중에 물기연금이 내는 얘예요.
그럼 얘는 주위 3개의 물기연금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류위험물 중에 금수성 물질, 삼류위험물 중에 뭐만 제외한 황린을 제외한 전체는 금수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죠? 물기연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이 이제 바닷물이 푸르잖아요, 그죠? 청색 바탕에 백색 글자다. 화기주의하는 거는 이류위험물이 화기주의예요. 그런데 인화성고체 같은 경우에는 화기언금이거든요. 그죠? 인화성고체. 그죠? 알코올류 중에 알코올류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죠? 인화점이 40도 이하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이 있었죠, 그죠? 그거만 화기언금이고요. 화기주의는 이류위험물은 다 화기주의예요. 그죠? 정린, 유황 하는 거죠. 그죠? 금속분. 물론 금속분은 이제 물기연금인데, 물기연금이고 이제, 근데 여기는 위에는 있진 않죠. 그죠? 자, 화기주의나 화기연금은 똑같이 적색 바탕에, 불은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다. 자, 화기연금 보시면요. 화기연금은 이류위험물 중에 인화성고체, 그죠? 인화성고체. 삼류위험물 중에 자연발화성 물질, 사류위험물, 오류위험물. 이게 다 화기연금이에요. 그죠? 표시 색상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다 하는 거죠. 그죠? 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표시 색상 같은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전기 방지 방법. 이 정전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류위험물에 보통 이제 해당되죠. 그죠? 사류위험물인데, 정전기 같은 게 이제 그 스위치를 킨다거나 하면서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날 경우에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정전기가 발생해서. 자, 그래서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법은요, 일단 건조하면 안 돼요. 그죠? 건조하면 안 됩니다. 정전기가 생긴다는 게 전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지를 이용하는 방법, 접지를 이용하는 방법, 그죠? 접지를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상대 습도를 70% 이상, 70%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습도를 높게 하면 정전기가 안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름이나 이런 데는 정전기가 잘 안 생기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 건조한 경우에 그죠? 정전기가 생깁니다. 정전기는 심한 경우에 몇십만 볼트까지도 올라갑니다. 순간 전압이. 물론 전류는 거의 없어요. 그죠?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기를 이온화하면 되죠. 그죠? 공기를 이온화하면은요, 공기가 이온화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요. 이온화시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전기에 의해서 이렇게 정전기가 사라지게 되죠. 그죠? 정전기도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가서 달라붙어서 중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정전기 제거 방법 요 3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소방원론에도 참 잘 나오고요. 그죠? 소방원론에도 잘 나오고 우리 그 위험물 산업기사에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리고 법규에도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정전기 제거 방법 기억하십니다. 자, 비례설비는요. 비례설비는 설치 대상이 지정 수량이 10배 이상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요거 기억을 합니다. 몇 배 이상이다? 10배 이상이다. 비례설비를 합니다. 자, 비례설비 제외 장소는 육류위험물인 경우,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육류위험물인 경우, 뭐 2번 같은 경우는 당연한 경우요.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 비례침 꽂아 놓으면 돼요. 육류위험물은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죠? 육류위험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 앞에도 있었죠. 그죠? 안전거리가 아니고 공지, 보유공지, 그죠? 보유공지, 제조소 같은 경우 보유공지 10배 이하일 때는 3m, 그죠? 10배 이상일 때는 5m인 보유공지를 항상 보유공지를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육류위험물 경우에는 보유공지를 우리가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육류위험물은 이렇게 위험물로 취급도 잘 안 합니다. 자, 비례설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유공지 나오는데요. 보유공지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옥내 저장소 하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옥외 탱크 저장소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있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잠깐만요. 38
방유제라고 벌써 나와. 여기 있네. 옥외 탱크.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도 있는데, 옥외 저장소는 저 뒤에 있는 모양입니다. 자, 옥내 저장소 보유공지는, 자, 요거는요, 여러분,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쯤에 요거 그냥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외우시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시험 보기 전에 그냥 쭉 한번 그냥 외우고 가세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자, 옥내 저장소 같은 경우는요, 내화 구조와 그 밖의 구조인데, 보통 한 1.5배에서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화 구조가 보유공지를 적게 해도 돼요. 자, 지정 수량이 5배 이하인 경우 10배 이하 10, 20, 50, 200, 200 초과 그러죠. 1, 2, 3, 5, 10 1, 2, 3, 5, 10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방법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옥내 저장소 보유공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옥내 저장소 저장 창고 기준인데요. 자, 저장 창고는 1번 보시면은 위험물을 저장을 전용화하는 독립된 건물인, 그러니까 뭐 옆에 다른 건물과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해 둡니다. 반드시 단층 건물이어야 됩니다. 2층 건물, 3층 건물에는요, 옥내 저장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높이도 몇 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6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둡니다. 자, 옥외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는요, 이건 50, 100, 200, 500, 1000, 2000, 3000, 4000. 4000 초과일 경우에는 요거에 맞춘다라고 나오는데 3, 5, 9, 12, 15로 외우셔야 됩니다. 옥내 저장소 말고요. 옥외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요. 간혹가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뭐 외우는 방법도 없고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옥외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요. 옥외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바깥쪽에다 탱크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탱크의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요렇게 만들어요. 요렇게 만들어서 큰 탱크를 요렇게 저장을 요렇게 합니다. 탱크를 요렇게 저장을 합니다. 탱크를 저장을 하면 이게 대형 탱크가 이게 뭐 100만 리터, 이렇게 100만, 50만 리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온도가 높다든가 해가지고 얘네들이 증발해가지고 이렇게 흘러 넘칠 수가 있죠. 그죠? 흘러 넘칠 수가 있어요. 흘러 넘치면은 바깥쪽으로 쫙 하고 퍼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옥외 탱크는 그 주위에다가 뭘 만드냐면 방유제를 만듭니다. 방유제. 이 방자가요, 방지하다 할 때 방자입니다. 방지하다 할 때 방자고요. 그 다음에 유자가 기름 유자입니다. 이게 제자는 제방제자입니다. 제방제자. 그래서 기름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제방 그런 뜻이에요. 뱅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화성 액체 위험물, 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 인화성 액체 위험물, 이황화탄소는 어차피 어디다 저장하냐면 물에다 저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옥외 탱크 저장소에는 저장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로 수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옥외 탱크 저장소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인화성 액체, 그래서 맨유 위험물이냐면 사류 위험물입니다. 사류 위험물을 저장할 때요. 자, 인화성 액체 위험물에 옥외 탱크 저장소 탱크 주위에다가 뭘 만드냐면 방유제를 만듭니다. 근데 방유제를 만들 때 방유제를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방유제를 만드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설치 기준은요, 만약에 위험물에서 시험 나온다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 방유제 설치 기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방유제의 설치 기준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일 때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이게 방유제 용량이에요. 그래서 방유제를 만들 때 이게 뚝으로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요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방유제를. 그러면 탱크가 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방유제의 전체 용량이 이만큼의 용량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름이 흘렀을 때 그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이 용량은 이 탱크가 다 흘러 넘치더라도 넘쳐 흐르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게 방유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탱크 용량의 몇 퍼센트? 110% 이상. 기억을 합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110%. 탱크가 몇 개일 때는? 한 개일 때는. 자, 만약에 탱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요. 2개 다 더한 거에 110%가 아니고요. 탱크 중에서 큰 거. 자, 2개 이상인 경우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거. 그죠? 하나가 50만 리터고요. 하나는 25만 리터다 그러면요. 이 2개 돼서 75만 리터의 110%가 아니고요. 큰 놈. 50만 리터의 몇 퍼센트? 110%. 그래서 55만 리터의 방유제 용량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되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중 방유제 설치 기준이 아닌 것은 그러고 시험에 나옵니다.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용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5개 탱크가 한 개 있는 경우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큰 놈의 110% 이상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방유제의 높이는요. 이 방유제를 요렇게 만들면요. 요 높이는요. 요 높이는 50cm 이상, 0.5m 이상, 3m 이하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얼마요? 20cm 이상. 요 두께는 20cm 이상이어야 되고요. 20cm 이상이고요. 요 높이는 0.5에서 3m입니다. 되죠? 그리고 지하 매설 깊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땅 속에다가 매설해야 돼요. 이렇게, 그죠? 땅 속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요 높이가 1m 이상이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지하 매설 깊이는 1m 이상으로 할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방유제의 면적은요. 이 방유제의 면적은 8만 미터 제곱 이하여야 된다. 만약에 그 용량이 안 된다 그러면요. 그죠? 만약에 8만 미터 제곱을 했는데 이하로 해야 되니까 너무 크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죠? 근데 용량이 안 될 경우는 높이를 어떻게 해요? 높이를 높게 한다고요. 그래서 0.5에서 3m 이하라고요. 그죠? 탱크가 어마어마한 100만 리터짜리가 있는데 이 면적은 8만 미터 제곱 이하로 해놓으시면 높이는 어떻게 돼요? 높이는 높아져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자, 4번 보시면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5개 저장 탱크는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이하? 10개 이하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10개 이하. 단 20개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 그 인하점이 높은 경우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경우는 20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보시면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모든 5개 저장 탱크의 용량이 20만 트 그러니까 작은 놈들만 이렇게 20개 있는 경우, 그죠? 10개가 넘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모든 5개 저장 탱크의 용량이 20만 리터 이하이고 모든 용량이 당해 5개 저장 탱크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하점이 얼마?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인 경우. 이거는 삼석유류죠, 그죠? 삼석유류, 주유, 그죠? 그죠? 인 경우에는 20개예요. 그러니까 용량도 20만 리터 이하여야 되고 삼석유류여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20개 써도 된다 그러죠. 20개까지 된다.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 딱 한 개라도 2석유류나 1석유류가 될 경우에는 10개 이하여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고니까 엔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10개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탱크가 조그마한 건데 다 돼서 20만 리터 이하이고 그게 다 삼석유류일 때 그럴 때는 20개까지 쓸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죠? 되죠? 자, 그 다음 도로 볼게요. 도로도 까놓고 시험 나옵니다. 보시면은요. 방유제 외면에 2분의 1 이상이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아까 우리 도로 그럼 2m 이상인 걸 다 도로라 그랬죠. 그죠? 그죠? 여기서는 3m 이상의 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유제 중에서 방유제가 요렇게 있으면요. 도로가 최소 얼마?
2분의 1 이상은 요 주위에 도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차가 와가지고 싣고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폭이 얼마? 3m 이상이게 된다. 그러니까 큰 탱크 로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싣고 가려면 3m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2역 그리 보시면요. 2역 그리 보시면 요 앞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요. 읽어볼게요. 지정수량이 4,000배를 초과한 경우 당해 탱크의 수평 단면의 최대 지름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보유공지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30m 초과할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하고 15m 미만일 때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된다 그런 말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보유공지 이야기고요. 이 보시면은 탱크와 탱크 사이의 2역거리입니다. 그럼 탱크와 탱크의 2역거리는요. 이것도 보유공지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죠? 자, 볼게요. 자, 지름이 얼마?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15m를 기준으로 합니다. 탱크의 지름. 그러니까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탱크 지름이 만약에 이게 10m래요. 그리고 높이가 만약에 30m라 그래봐요. 탱크가. 그러면은 요 탱크와 옆에 탱크 사이에 보유공지를 얼마를 둬야 되냐 그러면은요. 지름이 15m 미만이죠. 그럼 높이에 얼마? 3분의 1 이상. 그럼 탱크와 탱크 사이는 몇 미터를 둬야 된다? 10m 둬야 된다. 요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게 보유공지가 되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지름이 10m, 15m 미만일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을 탱크와 탱크 사이에 2역거리를 둬야 된다. 그럼 이 탱크의 보유공지가 이거라고요. 그리고 방유제가 이렇게 있어요. 방유제가. 그럼 이 탱크와 이 방유제 사이의 거리는 앞에 있는 거 있죠. 앞에 있는 거. 만약 이게 지정 수량이 4,000 이상일 때는 이 높이가 얼마일 때는 요 보유공지는 앞에 있는 거 가지고 하고요. 요 2역거리는 요 탱크와 탱크가 2개 이상일 때 요 탱크와 탱크 사이의 2역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것도 보유공지고 요것도 보유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읽었던 거는 요 놈의 방유제 사이의 거리 되죠? 탱크와 탱크 사이의 거리는 요거 가지고 한다 그 이야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자, 높이가 만약에 탱크의 지름이 15m 이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15m예요. 지름이. 그럼 높이에 얼마? 높이에 2분의 1 이상. 그래서 요 탱크와 탱크 사이는 몇 미터를 돈다? 15m. 되죠? 근데 이 탱크가 더 커. 그죠? 그러면 요 놈이 아니라 이 놈에 따라서 이렇게 거리를 두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되죠? 잠깐만요. 방유제와 탱크 측방 사이 거리네요. 제가 뻥을 쳤습니다. 이상하다 했습니다. 자, 요 이격거리는 죄송합니다. 요 이격거리는요, 방유제와 탱크 사이의 거리입니다. 요 거리예요. 탱크와 탱크가 아니고요. 탱크와 요 방유제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게 이격거리예요. 앞에 읽었던 거는 탱크와 탱크 사이의 거리고요. 자, 방유제와 탱크 척판 사이의 거리는 요게 만약에 15m고요. 요게 30m다 그러면은 요 탱크 측면과 방유제 측면 사이의 거리는 얼마? 요거의 2분의 1인 15m를 둬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되죠? 요게 만약에 10m다. 12m다. 상관없어요. 그럼 요 놈과 요 놈 사이는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얼마 두면 된다? 10m 이상을 두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예제 볼게요. 옥의 탱크 저장소에서 방유제와 탱크 척판 사이의 거리는 단 탱크의 지름이 얼마라고요? 15m. 15m면 탱크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 탱크 높이가 얼마라고요? 12m. 그러면 6m 이상이다 그 이야기죠. 그죠? 방유제와 탱크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이격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 줍니다 이거. 여러분 나중에 소방설비 기계기사 시험을 볼 때요. 기계기사 시험을 볼 때 이게 나옵니다. 그죠? 방유제의 가로 세로 길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만약에 방유제가 이렇게 있어요. 방유제가 이렇게. 그럼 탱크가 여기 있고 탱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요 거리 우리 계산할 수 있죠. 요 거리 계산할 수 있죠. 요 거리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앞에 있는 거 가지고. 그럼 이 길이 다 알 수 있죠. 요거 길이 다 알 수 있죠. 그죠? 요 길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로 길이는 요거 더하기 요 놈의 지름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고요. 세로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죠. 요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구조. 방유제는 뭘로 하냐면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됩니다. 방유제는 철근 콘크리트. 방유제와 옥외 탱크 사이의 지면부는 불연성과 불침륜성의 구조를 가져야 할 것. 이게 새어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침륜성. 그러니까 스며들지 못하도록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조는 무슨 구조로 한다? 철근 콘크리트로 한다. 방유제 바깥쪽에 있는 애예요. 이렇게.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탱크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그죠? 요 방유제는 뭐로 한다? 철근 콘크리트로 한다 그 이야기죠. 그죠? 바닥 면적은 8만 미터 제곱 이하가 돼야 되고요. 높이는 0.5에서 3m 사이고요. 그죠? 땅 속으로 1m 이상 돼야 되고요. 그죠? 용적은 큰 놈의 110%. 그죠? 자, 간막이 둑이 있습니다. 간막이 둑. 간막이 둑은요, 요 탱크가, 옥외 탱크가 워낙 커. 그래서 용량이 얼마? 1000만 리터 이상인.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인 옥외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의 탱크마다 간막이 둑. 그러니까 탱크와 탱크 사이에 이렇게 간막이 둑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탱크가 이렇게 있고요.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탱크 사이에 간막이 둑을 이렇게 만든다고. 방유제는 여기다 만들고 이렇게. 방유제는 이렇게 만들고요. 방유제를. 이 탱크와 탱크 사이에 또 간막이 둑이라고 하는 요 얘를 만들어야 돼요. 간막이 둑. 그죠? 얘가 흘러서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요렇게 맞게끔. 이걸 간막이 둑이라 그래요. 근데 아무데나 간막이 둑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용량이 얼마인 곳? 1000만 리터 이상인 옥외 탱크 주위에 만들어야 되는데, 자,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 그죠? 만약 2억 리터가 넘는 방유제에서는 1m 이상. 0.3m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방유제의 높이는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방유제보다 간막이 둑이 높으면 안 되겠죠. 그죠? 0.2m 이상 낮게 한다. 방유제의 높이가 만약에 3m다 그러면은 간막이 둑은 2.8m까지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높이를. 그죠? 그 낮게 해도 되고. 반드시 0.3m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죠?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해야 되고요. 자, 간막이 둑은요, 철근 콘크리트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흙으로 해도 돼요. 흙으로 해도 되고, 철근 콘크리트 해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법에 흙 또는 철근 콘크리트가 넣으면 뭐 쓸 것 같아요? 흙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무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려면 철근 콘크리트 만들어야 되겠지만, 법에 흙으로 써도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일 것. 그죠? 방유제는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일 것. 간막이 둑의 용량은 탱크 안의 용량은 그 탱크 주위에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 간막이 둑 있죠. 이 방유제는 바깥쪽에 있고요. 탱크 주위에 그 탱크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이니까 10% 이상만 해도 100만 리터 아니에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죠? 10% 얼마 안 되네. 그런데 용량이 1000만 리터야. 그죠? 되죠? 간막이 둑도 기억하셔야 되고 방유제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상시 출근하는 애입니다. 얘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간이 탱크 저장소. 간이 탱크는요, 탱크가 작아요. 탱크 용량이 600리터? 600리터 이하인 거죠. 그러니까 간이 탱크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은 못 끌고 다니고요, 이렇게 바퀴 달린 애 있죠? 우리 그 카트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그 시장 갈 때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큰 거.
좀 튼튼하게 생겼겠죠. 600리터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퀴 달린 놈에다가 끌고 다니는 그런 간이 탱크예요. 이거 보시면은 그 대형 소화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퀴 달린 거에 올려놓고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볼게요.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 탱크는 그 수를 몇 개 이하로 하냐면 3개 이하로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3 가로쳐가지고 얼마인지 숫자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 탱크는 2개 이상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죠? 3개인데 3개 다 같은 놈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간이 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갔을 때 고정하되 5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탱크실 벽면 사이는 0.5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간이 탱크가 만약에 요런 데다 간이 탱크가 있다 그러면요. 간이 탱크가 요렇게 한 개 있고 요렇게 한 개 있다 그러면요. 그죠? 요 벽과 간이 탱크 사이는 0.5m. 되죠? 그죠? 탱크와 탱크 사이는 1m. 그죠? 요 사이도 얼마? 0.5m. 그 이야기예요. 되죠? 탱크와 탱크 사이는 1m 이상. 벽과 탱크 사이는 0.5m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보유공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탱크와 탱크 사이는 1m, 벽과 탱크 사이는 0.5m. 그리고 용량은 얼마? 600리터 이하여야 되고요. 간이 탱크는 3.2mm, 웬만하면 다 3.2mm입니다. 3.2mm. 강판으로 홈이 없도록 제작하고 70kPa의 압력에서 10분의 수압 시험에서 세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웬만하면 이제 수압 검사는 이렇게 70에 10분입니다. 보통 70에 10분, 70kPa에 10분. 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알킬 알루미늄이나 이딴 애들은요 좀 다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간이 저장 탱크의 통기관, 밸브 없는 통기관입니다. 개폐 밸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개폐 밸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탱크 저장소는. 자, 통기관의 지름은 25mm 이상으로 하고 통기관은 5개에 설치하되 이게 뭐냐면요. 통기관을 만드는 이유는요. 그 간이 탱크가 있으면요. 요렇게 간이 탱크가 요렇게 있으면요. 요 위에다가 통기관을 하나 만들어요. 통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요 안에 있는 인화성 액체 같은 경우가 계속 팽창을 하면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통기관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요 통기관은요. 지름이 25mm 이상이고요. 이 통기관은 당연히 5개에다 설치하고 그 선단 높이가 이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해서 아래로 45도 요렇게 45도 이상 요렇게 기울여 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요렇게 45도. 요 각이 45도 이상으로 요렇게 그죠? 요렇게. 그죠? 그리고 끝부분에다가 인하방지망 같은 거 보통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인하방지망을. 45도 이상 구부려서 빗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왜? 요에다 설치하니까. 그죠? 그래서 요 길이는 요 지름은 25mm 기억을 하시고요. 지상 1.5m 45도 이상 구부려야 된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기 귀찮으면 한 100번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5개 저장소 나오죠. 5개 저장소. 10, 20, 50, 200, 200초가 3, 5, 9, 12, 15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보유공지.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보유공지. 그러니까 10배 이하일 때는 제조소랑 같죠? 3m. 자, 10배 이상이 초과할 경우에는 5m 같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50, 200, 200 초과할 경우마다 보유공지가 9, 12, 15로 늘어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불연 재료로 만든다. 자, 좀 쉬었다가 소화 설비의 소화 난이도 1등급 제조소인데 시험에 참 잘 놉니다. 좀 쉬었다가 갈게요.